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며 인공지능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던 구글은 기술력 논란을 해소하고 생태계 전반을 기반으로 한 반격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메타가 2027년 완공 예정 데이터 센터에 구글의 7세대 TPU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시장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제미나이 3.0 출시로 구글은 기술 경쟁력 논란을 뒤집었습니다. 다국어 추론 성능 개선, 이미지 생성 기능 나노바나나 프로의 안정성, 스케치 기반 고정밀 이미지 생성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을 능가했습니다. 오픈 AI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글을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구글이 주목받는 더 큰 이유는 방대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모두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갖춘 구글은 R&D 투자 성과를 곧바로 수익화 구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에는 출시 첫날부터 제미나이 3.0이 탑재됐고 인공지능 답변 최상단에 관련 광고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색 광고 수익 감소 우려도 해소했습니다. 이번 세대의 TPU는 구글이 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구글은 브로드컴에 이어 미디어텍과도 협력해 차세대 TPU를 공동 개발하고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이미 엔트로픽과는 최대 100만 개 규모의 TPU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까지 도입을 검토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단기간에 판도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생태계 상당수가 엔비디아의 쿠다에 맞춰 설계돼 있어 전환 비용이 높고 T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모두 갖춘 AI 풀스택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중국산 전기차 내부에 도청주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포스뉴스와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용차로 운용 중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 계열 MG 전기차 대시보드에 두 종류의 경고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 다른 하나는 차량 내에서 공적인 대화를 피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차량 내부 장치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외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차량이 군 기지 인근에 주차되는 것조차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시설 주변에서 차량의 통신 모듈이 데이터나 음성을 수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관용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했는데 예산 문제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도입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영국 국방과기술연구소는 지난 4월 전기차의 IoT 모듈이 해킹과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할 때 연락처, 메시지, 위치 정보가 차량 컴퓨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 다시 차량 내부 통신 모듈을 거쳐 해외 서버로 전달될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차량 내장 마이크가 사실상 움직이는 도청 장치가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MG는 영국 브랜드였지만 2005년 중국 기업에 매각된 이후 중국 국영기업 SAIC 산하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 내에서 더욱 심각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보유한 전기차 745대와 하이브리드 차량 1,400대 중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 정책과 제한된 예산이 결국 보안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불러온 셈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방부 민간 임차 차량에 적용되는 보안 지침일 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표적은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대사관은 근거 없는 소문이자 피해 망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릴 만큼 고성능 통신 기술을 집약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기술 경쟁과 안보 우려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야생 까마귀를 활용한 담배꽁초 수거 프로젝트가 실험 단계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다시 한번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4조 5천억 개나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의 대표적 골칫거리인데요. 스웨덴은 이 문제를 자연의 지능으로 해결하려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까마귀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물어 특정 장치에 넣으면 장치가 이를 즉시 인식해 먹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까마귀 한 마리가 꽁초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리자 자동으로 먹이가 지급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장치는 담배 필터만 감지하고 돌과 종이, 나뭇잎과 같은 다른 물체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까마귀가 엉뚱한 물체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킵 스웨덴 타이디 재단과 한 스타트업은 까마귀의 뛰어난 지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까마귀는 7세 아이 수준의 퍼즐풀이 능력과 도구 사용 능력을 가진 조류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이 있어 강제적 훈련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개발자인 크리스티안 귄터 한센도 새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입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10억 개 이상의 담배꽁초가 버려지며 도시 쓰레기의 60에서 62%를 차지합니다. 필터엔 미세 플라스틱, 니코틴,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토양과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담배꽁초 한 개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은 80웰에서 2크로나이지만 까마귀를 활용할 경우 약 20웰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연구진은 시스템이 확대 도입되면 도시 전체 청소 비용을 최대 7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의 학습 속도, 도시 적응력, 행동 전파 능력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며 기술이 아닌 자연의 지능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환경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매체 머니컨트롤을 포함한 국제 언론도 이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며 유럽 내 여러 도시가 도입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월터 박사가 개발 중인 ISRIB가 전 세계 과학계와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인류가 꿈꿔온 노화 치료제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월터 박사는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한국뇌신경과학회 강연에서 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약물 투여 이틀 만에 뇌 손상을 입은 실험쥐의 행동이 정상쥐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ISRIB를 단 한 번 주입했을 뿐인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약물은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나 손상이 누적되면 세포는 활동을 멈추며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ISRIB가 이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원리입니다. 특히 뇌세포에서 효과가 두드러져 노화로 느려진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되살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2017년엔 더 극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나이든 실험쥐에게 ISRIB를 주입하자 원래 1분은 걸려야 탈출하던 수중미로를 단 16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뇌가 마치 젊어진 듯 반응 속도와 공간 인지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과학계는 이 실험을 두고 세포 노화 연구의 판을 바꿀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실리콘밸리를 즉각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ISRIB와 유사한 화합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복용하기까지 했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정식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의 노화 전문 기업 캘리코는 ISRIB 기술을 공식 이전받았고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랩스는 월터 박사를 핵심 연구 리더로 영입해 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투입한 금액은 합쳐 7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움직임을 노화 치료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용 후보 물질이 조용히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SRIB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세포는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비상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기 때문에 규칙적 수면, 적정한 단식,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이 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 세포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포의 회복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ISRIB가 인류의 노화를 멈추는 약으로 자리 잡을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계, 산업계가 동시에 움직일 만큼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 건 분명합니다. 노화 극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이 실험실 바깥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